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좀 더 정확한 중국 경제 이야기 차이나 이코노미 채널 CC입니다. 오늘 중국경제금융연구소 전병 소장님 모시고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미중의 전쟁, 지금 인텔로 인해서 좀 복잡해진 것 같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그래서 이게 미국이 중국 브로킹하고 혼내주려고 이제 파운드리 전쟁을 했는데 이게 네. 한국하고 지금 전쟁 붙게 생기는 불상사가 생긴 것 같아요. 유탄에 맞았나요? 그래서 이제 인텔이 파운드리로 들어오겠다. 네. 그래서 이제 인텔의 CEO가 이게 7나노짜리 이제 이 반도체 만들겠다. 뭐 기자회견도 하고, 그리고 이 애리조나인가요? 거기다가 이제 파운드리 공장을 지금 짓겠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이게 인텔이 자의적으로 한 거냐, 아니면 또 인텔이 또 한국 언론에는 뭐 그게 최대 피해자가 한국이다, 뭐 이렇게 막 쓰는데, 네. 조금 배경을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인텔이 타이밍을 굉장히 잘 잡았다. 그래서 인텔이 사실은 뭐 지난번에 파운드리 한번 하겠다고 그랬다가 그거 이제 취소를 했었거든요. 네네. 그렇기도 했고 또 지금 기술력으로 보면 이제 뭐 TSMC나 삼성 이런 데들이 이제 5나노 뭐 7나노로 갔는데 인텔은 아직 뭐 10나노 쪽에서 헤매고 있고, 그래서 이제 미국이 이제 바이든 들어서면서 첨단 기술에 대한 지원을 왕창 해주겠다. 그 얘기를 했는데, 그 전에 이제 뭘 봐야 되면, 미국의 반도체 산업 정책이 있어요. 네. 작년 6월 달에 Chips for American Act라고 하는 2024년까지 이게 미국의 반도체 산업을 확 지원해 주겠다는 정책이 만들어졌어요. 네. 요 돈 따먹어야 되는 거죠. 인텔 네. 입장에서는. 네. 그래서 이제 228억 불 정도를 여기다 투자를 하는데, 거기에 이제 세액 공제도 해주고, 그리고 파운드리를 짓게 되면 한 150억 불 정도 이제 정부가 자금을 지원하는 공돈을 따먹을 수가 있는 거죠. 뭐 인텔 입장에서는 좋은 기회네요.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반도체 공장이나 연구소를 지면은 거기에 이제 연방 정부의 보조금도 한 30억 달러, 한 3조 정도 줄 수 있다. 네. 요런 이제 당근이 있었어요. 연방정부 입장에서는 고용도 늘어날 것이고 기술 확보에 대한 부분도 있었겠네요. 뭐 이제 지역별로 충분히 그런 유치의 그게 있는데, 그래서 근본적으로는 인텔을 어떻게 보면 장수를 앞에 내세워서 중국을 이제 혼내줘야 되는 것이 미국의 지금 당면 과제예요. 그래서 그 사이는 삼성이나 이제 TSMC인데 이건 미국 회사가 아니죠. 네. 그래서 미국 말을 듣는 척 하면서 이거를 이제 뭐 대만이나 한국 입장에서는 돈이 중요하니까 이게 마음대로 먹히지 않으니까 이제 자기네 선수를 내세우는데 거기에 인텔이 이제 절묘하게 여기 쫓아 들어온 거라고 사실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중국의 반도체 굴기를 막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중국의 반도체 굴기를 못 따라오게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미국이 더 치고 나가려고 그럴 때 그때 이제 어떻게 보면 거기에 달리는 천리만은 바로 인텔일 수밖에 없는 두 가지 전략이 다 필요한데 그 전략에서 인텔이 적임자네요. 그렇죠. 예. 그래서 뭐 인텔 외에는 믿을 놈이 없고,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의 근본적인 배경은 미국의 중국 테크 죽이기예요. 그래서 뭐 4차 산업혁명이네, 무슨 뭐 이게 AI네, 빅데이터네, 5G네 얘기를 하지만 반도체 안 들어가면 그건 뭐 그냥 껍데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인터넷에 AI에 뭐 여기에 반도체가 없는데 그 바보 AI가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반도체가 생명선인데 지금 중국 같은 경우는 필요한 반도체의 15%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서 85%를 수입하기 때문에 이거 끊어버리면 그냥 악소리 나는 거죠. 그리고 아마 이제 당초에는 뭐 2025년까지 70% 작업률을 하겠다고 그러는데 그걸 이제 미국한테 걸려가지고 중국 제조 2025라는 것 자체를 중단시키는 이제 겉으로는 폐지하는 것까지 왔고, 그래서 지금 예상으로는 한 20%도 가기 어려울 거다, 국산화가. 그래서 20%마저도 이걸 죽여야 되는 그런 문제가 생겼고, 근데 이제 왜 이제 이 파운드리를 죽여야 되냐 그러면 이게 반도체 설계를 해서 설계한 회사들이 반도체를 제조하는 것,
요게 지금 이제 반도체 업계 패션이거든요. 근데 왜 그러냐면 반도체를 생산하는 설비에 비용이 너무 들어가니까, 그리고 또 다양한 니드를 맞추려고 하면 설계를 잘해야 되는데, 지금 보면 전 세계에서 이 반도체 설계를 가장 많이 하는 데가 미국이고, 두 번째가 대만이고, 세 번째가 중국이에요. 그 팹리스라고 얘기하죠. 네. 그래서 한국은 뭐 대만이나 중국보다도 월등히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지금 팹리스가 사실은 굉장히 문제가 돼요. 뭐 시스템 반도체, 뭐 주문형 반도체 해결하지만 우리 수준이 굉장히 떨어져요. 거기서 지금 1등 미국, 2등 대만, 3등 중국이라는 거죠. 근데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반도체를 디자인은 한국보다 잘하지만 이것을 생산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생산하는 거는 대만이 61%, 미국이 9.5, 한국이 7.6, 뭐 이제 중국이 7.1 이런 이제 순위거든요. 그래서 씨를 말려버리려고 그러면 반도체 못 만들어주게 하는 것이 그게 이제 답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TSMC가 만들어줬던 것을 만들어주지 말라고 미국이 오더를 한 거죠. 거기에 이제 SMIC한테는 장비를 공급하지 말라고 해서 공장을 못 짓게 만들고, 그게 이제 미국이 지금까지 해왔던 어떻게 보면 약간 수동적인 그 중국 견제였다고 하면, 지금 인텔의 이제 이 진출은 바로 자기가 직접적으로 기술 리드를 하고 이 중국이 도저히 못 따라오는 기술을 개발하겠다고 하는 굉장히 공격적인, 적극적인 이제 전략이라고 그렇게 봐야죠. 기존에 중국이 설계는 가능했으나 생산이 어려움이 있는 건데, 지금 이 전략은 설계도 좀 어려움을 겪게끔 하려는 전략이네요. 설계하는 생산 자체를 중국이 절대로 못 따라오게 해. 네. 미국이 레이싱에서 지금까지는 설계하는 것들은 내버려 두고 이것이 만드는 것을 프로덕션을 걸었지만, 이제는 미국은 생산하는 거를 자기네가 이 앞에까지 가버렸다는 거죠. 기술 특허를 통해서. 뭐 그렇듯이 하여간 이제 그 기술의 업그레이드, 그리고 이제 또 대만도 사실은 중국 회사가 아니잖아요. 네. 이거 언제 배반할지 모르는 그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자기네가 자체적으로 이제 반도체는 생산 프로덕션 패실리티를 갖겠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근데 이게 이제 이상하게 불똥이 터져가지고 이게 지금 중국 죽이기에서 이게 다른 우리 한국이나 뭐 이런 나라들이 유탄을 맞을 가능성이 생기는 게, 네. 지금 인텔이 이제 애리조나에다가 2024년까지 이제 공장을 짓는다는 얘기고, 근데 이게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EU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이제 뭐 중국은 목숨 걸었고, 그래서 이게 지금 전체적인 전쟁들이 벌어졌는데, 이제 우리로 놓고 보면 이것이 TSMC하고 삼성이 이제 파운드리를 놓고 1, 2등 자리를 다퉜는데, 여기에 이게 지금 인텔이라는 변수가 들어온 건 맞아요. 그래서 상당히 이제 우리로서는 뭐 난제를 하나 겪었다. 그래서 우리는 뭐 굉장히 어렵다 이런 얘기도 많이 하고, 그래서 지금 대만이 절대 강자이면 분명해요. 근데 이거를 사실은 우리가 그렇게 우리가 최대 피해자냐 뭐 이제 이렇게 보기는 조금 어려운 것이, 지금 뭘 하나 계산을 해봤냐면 인텔은 민간 기업이에요. 네. 그래서 기업 입장에서는 이게 중요하죠. 네. 수익이 안 되면. 그래서 중국 같은 경우는 국가가 뒤에서 스폰을 하기 때문에 적자가 나도 계속적으로 보전을 해주고 하기 때문에, 뭐 아까 그 지난 시간에 우리가 봤던 BOE 같은 경우도 적자가 나도 첨단 제품 계속 만들어버리고 수율 안 좋아도 할 수 있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 적자 나는 걸 보전해 주는 건 아니에요. 네. 그래서 봐야 되는 건 파운드리 시장이 지금 2020년에 한 846억 불 요 정도 되는데, 여기서 지금 아까 보셨습니다만은 지금 TSMC가 56%, 우리 삼성이 한 20% 겨우 가져요. 그러면 3등 하는 놈이 7% 정도, SMIC가 5% 겨우 갖고 있어요. 근데 인텔이 그럼 여기 들어와가지고 10% 먹는다고 해봐야 이제 80억 불 먹는 거고, 5% 먹으면 40억 불 먹는 거예요. 네. 근데 문제는 파운드리 지금 최첨단 라인 하나 짓는데 100억 불이 들어가요. 근데 거기서 100억 불 정도를 집어넣어서 이게 한 40억 불, 근데 SMIC도 벌써 뭐 10몇 년 해가지고 겨우 그 점유율을 가져갔는데, 뭐 우리가 여러 뭐 이제 구글이니 뭐니 애플이니 얘들 다 주문 받아가지고 우리가 확 할 수 있어 얘기를 하지만, 이론상으로 놓고 보면 5% 점유율을 갖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면 이게 40억 불 정도를 받아서는
투자한 금액의 이게 절반도 안 되는 정도 매출액밖에 안 일어나요. 그러면 그건 적자죠. 네. 그래서 그 적자를 상당한 기간 이제 겪어야 되는 문제가 생긴데, 그래서 사업성의 측면에서는 이것은 굉장히 문제가 있다. 이렇게 봐야 되고, 그 다음에 기술을 보면, 지금 이제 인텔이 10나노 정도 기술이고, 이제 TSMC하고 삼성이 5나노 기술인데 지금 3나노로 들어가려고 그래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뭐 지난번에 한번 설명을 드렸지만, 이 반도체 칩을 그리는 회로의 그 가늘기, 요게 이제 10mm 붓으로 그리냐, 5mm 붓으로 그리냐, 3mm 붓으로 그리냐의 이제 기술의 파인 패턴 프로세싱의 기술의 척도인데, 10cm짜리 붓으로 그리는 거하고 5cm짜리 그리는 거하고 2cm짜리 그리는 거하고 단위당 그릴 수 있는 양이 차이가 확 나버리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 10나노 같으면은 거의 한 3단계 정도 뒤져 있는 그런 기술이고, 그래서 이제 그 기술을 놓고 봤을 때 지금 이제 5나노 대 기술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은 삼성이나 TSMC나 능력은 된다는 건데, 실질적으로 이것을 적용해서 현장에서 쓸 수 있는 것은 인텔은 지금 10나노에서 헤매고 있어요. 근데 앞으로 2024년이 됐을 때 삼성하고 TSMC가 파운드리에서 아마 3나노나 2나노로 이미 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랬을 때 이제 인텔이 그 공장을 100억 불을 들여서 지어가지고 뭐 2개를 짓냐, 6개를 짓냐, 지금 공장 짓는 건 좋은데, 그게 TSMC나 삼성의 이제 기술을 추격할 수 있냐. 그리고 이제 TSMC가 들어오려고 했다도 포기한 것도 마찬가지로 이게 이 공정에서 수율이 안 나와서 그런 거고, 또 지금 생각을 해보면 우리도 그렇습니다만 한번 산업을 보내버리고 나면 엔지니어가 없어요. 그게. 그리고 네. TSMC나 뭐 이런 쪽들은 이제 어떻게 보면 부가가치가 낮아도 할 수가 있는 거지만, 인텔 같은 경우는 인건비도 비싸고 물가도 비싸고 땅값도 비싸기 때문에 밸류 에디드가 낮은 걸 할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이게 기술적인 측면에서 캐치업 하는데도 좀 문제가 있다고 사실 봐야 돼요. 진입 장벽이 굉장히 높은 산업이군요, 이게. 이제 그럴 수밖에 없다는 네.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게 사업성을 좀 봐야 되는데, 파운드리 설비 투자하는데 지금 5나노 정도를 하려면 100억 불 이상 들어가요. 100억 불에서 한 50억 불 정도 들어가야 되고, 이거 디자인 원가도 지금 10나노하고 지금 5나노로 비교를 하면 거의 한 3배 정도 돈이 더 들어가요. 근데 이런 상태에서 과연 이제 코스트를 맞출 수 있냐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투자하는 금액도 보면 인텔이 한 200억 불, TSMC가 360억 불, 그리고 이제 삼성전자가 170억 불, 물론 이건 이제 플랜이에요. 그 금액으로 봤을 때 언론에 나온 것처럼 애리조나에다가 200억 불 투자한다. 와, 어마어마한 금액이네. 그렇지만 다른 경쟁사들에 비했을 때 이게 큰 금액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놓고 보면 이 사업성의 측면에서 이게 그렇게 이제 멋있어 보이지가 않는다는 점이 있고, 그리고 이제 이게 디램의 케이스인데, 지금 우리 한국의 삼성이 90년대 초반부터 일본을 제키고 이제 1등을 해서 이런 점유율을 가져와요. 근데 삼성하고 이제 우리 하이닉스가 한 70%에서 75% 점유율을 갖고 있는데, 지금 이제 TSMC하고 삼성의 파운드리 이게 점유율을 보면 한 70%가 된단 말이에요. 네. 그럼 지금 디램 마켓에서 한국이 가지고 있는 점유율하고 비슷해요. 비슷한 영향력이네요. 그렇죠. 네. 그래서 지금 그 사이에 뭐 대만 업체들 또 중국 업체들이 또 유럽 업체들이 디램을 들어오려고 그렇게 노력을 했지만 다 실패했죠. 그래서 파운드리 같은 경우도 한국과 이제 대만이 70% 이상의 점유율은 지금 메모리가 비슷한 상황인데, 거기에 레이트 컴머의 기술력은 있지만 이제 인텔이 들어와서 과연 성공할 수 있냐, 그 부분은 굉장히 불확실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디램 시장을 봤을 때 과점체가 형성되면 후발주자가 따라잡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쉽지 않다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그런 얘기를 해요. 인텔이 하게 되면 이제 미국 기업들이 인텔한테 대거 주문을 넣을 거다. TSMC나 네. 삼성한테 안 넣고. 네. 근데 그건 제가 볼 때는 삼성한테는 안 넣을 수 있지만 TSMC한테는 안 넣을 이유가 없어요. 근데 인텔한테 했을 때 이것이 이제 수율 문제도 있을 거고, 애국심에서 하는 건 맞지만, 그리고 이제 인텔하고 부딪히는 부분이 있단 말이야, 또. 그쵸. 그래서 이제 AI 칩이나 뭐 이런 것들은 서로 경쟁 구도가 있으니까. 똑같이 예. 삼성하고 이제 이 경쟁 관계 때문에 삼성한테 주문 화끈하게 주지 않는 이런 것이 인텔에도 일부 적용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언론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한국이 최대 피해자고 미국에 이제 그 주문을 주는 팹리스들이나 플랫폼 기업들이 인텔로 몰아준다. 그럴 가능성이 언론에서 얘기하는 것은 현재 낮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이것은 그 아까 말씀드렸던 절묘한 그런 그 타이밍을 맞추기 여기에는 잘 들어가고 또 지금 인텔로서는 여러 가지 이제 회사의 어려움이 있고 네. 또 CPU에서도 AMD한테 밀려가지고 계속 맞습니다. 보존을 하기 때문에 이런 이제 반전의 계기를 한번 보여준 것, 거기에는 의미가 있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과연 기술 캐치업을 할 수 있냐, 네. 사업성이 충분하냐, 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것은 굉장히 퀘스천이 크다. 네. 그리고 이제 우리 삼성이 가장 큰 피해자가 될 거다 하는 것도 앞으로는 이제 파운드리가 굉장히 중요한 시장이 되는 삼성도 지금처럼 이제 팹하고 파운드리를 서로를 같이 가져가지만 만약에 삼성이 전략적인 판단으로 파운드리 사업을 분리해서 별도 회사로 만들고 그것을 통해서 주문을 받으면 TSMC하고 똑같아지는 거죠. 소위 네. 말하는 차이니스 월이 생기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애플이니 뭐 이런 회사들이 삼성한테 주문을 주는 것이 삼성도 핸드폰을 하기 때문에 이 기술이 이 삼성의 핸드폰 사업으로 흘러갈 것을 이제 우려해서 이걸 하는 건데 차이니스 월을 완전히 두고 별도 회사로 완전히 독립을 시킨다고 하면 지금 이제 그런 우려는 상당 부분 없어지고 또 삼성 같은 경우도 물론 이제 파운드리 사업이 아직 TSMC보다는 작지만 이걸 별도 회사로 만들고 이것을 한국이 아니고 나스닥에 상장을 시키면 밸류를 어떻게 받을래? 그러면 이건 굉장히 다른 시나리오가 되는 거죠. 그런 시나리오도 가능하겠네요. 그렇죠. 그렇게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뭐 LG가 그 배터리 사업부를 분리해가지고 이것을 이제 상장을 새로 시키고 또 그렇게 됐을 때 이제 파운드리에서 지금 삼성이 증자하려고 그러면 이게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지만 파운드리 회사를 별도로 만들어서 이것을 이제 나스닥에 상장을 시켰을 때는 거기서 추가적인 펀딩을 또 할 수 있잖아요. 네. 그럼 이걸 투자 금액으로 그렇죠. 이제 쓸 수가 있고 네. 그리고 거기에 플러스해서 미국에 상장을 하고 이제 미국에 공장을 짓게 되면 오히려 이제 이 인텔로 가는 딜을 오히려 뺏어올 수 있는 그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는 거죠. 그래서 2024년에 마지막 4년이나 있기 때문에 지금 인텔의 이 파운드리 전쟁에서 한국이 일방적인 피해를 볼 거다, 우리 함성이 터질 거다, 네. 이렇게 하는 것은 조금 과하고 네. 오히려 제가 볼 때는 인텔이 과도한 투자를 하면 기술이나 사업성이 없기 때문에 적자가 난다는 거죠. 네. 적자가 나게 되면 오히려 인텔의 기업 가치를 손상시킬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파운드리 전쟁에서 TSMC나 특히 삼성을 이겨서 인텔이 이득을 보는 것보다도 네. 오히려 이 함정에 빠져가지고 이게 마이너스가 나올 확률이 더 크다. 그렇게 보여지고 그래서 이런 파운드리 전쟁에서 그 어떤 놈이 파운드리를 하든 말든 이제 꿀을 빠는 섹터가 나오죠. 장비. 네. 이거 만드는 회사는 이게 인텔이 6개를 더 짓는다 그러면 네. 그게 수익이 나오든 이익이 나든 그건 아무 상관없이 돈을 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반도체 장비 회사들이 이제 화장실에서 웃는 네. 이런 일이 이제 벌어질 가능성이 있어요. 인텔, 그러니까 미국이 중국의 반도체 국기를 이제 견제하면서 인텔이 파운드리 사업에 뛰어들었는데요. 그것을 둘러싸고 여러 가지 우리 시나리오를 좀 세워봤습니다. 뭐 삼성의 영향에 대해서도 살펴봤고요. 네, 또 우리가 투자 관점에서 어떻게 봐야 될지도 고민되는 시점인 것 같습니다. 소장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